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오늘은 전주의 아중호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이 호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고 댐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지장간에 을개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중호수고요. 수량이 굉장히 많은 호수입니다. 요즘 봄이라서 꽃들이 만개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 훨씬 더 산책하기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꽃들이 많이 피었죠.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기운들은 봄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오게 되면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활성화되는 어떤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극으로 치달아서 팽창을 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말라서 잎들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기운들이 뿌리로 이동을 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그렇게 순환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행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의 순환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기마을에 제가 연기법이라는 내용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사람이 자연에게 쓰이고 자연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행복한 어떤 선순환이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수라는 것은 어떠한 기운으로 다가올까요? 무엇이든지 목화토금수 이 오행들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 있는 모습으로 나의 환경에 펼쳐지었을 때 목도, 화도, 토도, 금도, 수도 긍정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수라는 오행이 긍정일 때는 어떠한 삶의 형태로 펼쳐지는지, 부정일 때는 어떠한 형태로 펼쳐지는지,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오행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요, 학이 있네요. 학입니까? 멋진데요. 이거는 을로 보시면 되겠죠. 도망도 안 가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는 을로 보시면 됩니다. 을로 보시면 되고,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앞에 보이는 유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아중 도서관인데요. 저 도서관은 화로 보면 되겠죠. 인간 문명의 어떤 발달들은 이전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화를 인간 문명의 어떤 발달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이 화는 전기라든지 전자, 영상,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로 보기도 합니다. 오리 두 마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살들을 조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살 방지 관련된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사주팔자에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식으로든 삶에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팔자의 오행이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균형을 갖추지 못했느냐를 먼저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 패턴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하다 보면 분명히 성악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에 해당되는 게 전원도 해당이 되고요, 평원도 되고, 염전, 제방, 항만, 부두, 간척지, 하천, 수산, 해물시장,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진중에 지장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을개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을은 생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이라는 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이라든지 어떤 방파제를 상징하겠죠. 물을 토로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을목은 생명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도 되고요, 염전도 되는 것이겠죠. 염전도 되는 것은 물을 가둬놓은 이 토에서 이 을목이 일을 하는 형태를 염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염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염전으로 바라본 이 시각을 선생님들이 응용을 하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게 되면 묘한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청, 세간도 있네요. 세간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이 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리고 물류 유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세간이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경찰서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실도 되고요. 어떠한 보관 창고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관 창고라는 게 뭘까요? 지금 조금 전에 꽃을 봤는데 꽃이 한참 동안 움츠려져 있다가 겨울에 이제 봄을 맞아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본인의 모습을 뽐내듯이 드러나는 어떤 시기입니다. 이 말은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봄이 만연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의 잔재가 거의 사라지는 물의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 진입니다. 그래서 진을 봤을 때는 이제는 물의 세력이 거의 끝이 난 상태이다.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거의 물러가는 이 진을 거치고 나서 입하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입하가 되게 되면 차가운 냉기가 거의 소멸을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들이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은 차가운 냉기가 끝이 나고 따뜻한 온기가 활성화되는 시기,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숨김이라든지 위조라든지 어떤 특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 모습에서
새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기를 진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시기 때 파종을 하고 한참 성장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거름을 한참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똥장군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와 밀접한 어떤 가상 동물은 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서 비가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이 진은 인체로 봤을 때는요, 위장을 상징하고요, 임파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녀입니다. 왜 장녀냐고 하냐면, 우리가 구궁을 보게 되면 진의 위치가 어디죠? 손을 상징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장녀를 상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손의 자리는 어떤 거래하는 어떤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구성에서 주로 활용하는 어떤 관법인데, 거래하는 자리, 신용이 있는 자리, 어떤 자격이 있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개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배달부라든지 비행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런 인자론들이 왜 나왔는지 유추가 가능하고, 그런 이해가 깊어진다고 하면 현장에서 적절하게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카페들이 좀 있네요. 카페들 또한 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진은 시장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시장을 상징하는 게 진중에 개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떤 상업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방이라서 그러는지 주변의 풍경도, 이 땅의 지기도 편안하고 좋은데 조금 발전이 안 되는 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데 강호수 주변이니까 얼마든지 조금 발달을 좀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조금 발전이 좀 더딘 감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거를 수양버들이라고 합니까? 오행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가 많은 사주팔자에 간목이나 울목의 형국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나무 뿌리들이 거의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수가 많은데 목이 잠겨 있다 그러면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탐구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격국론이라든지 어떤 자평진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죠. 그 용어들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붙여놓은 이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정립해 들어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 쪽에서 많이 도태되는 도반들이 많으신데 조금 안타깝죠. 모든 게 인연 따라 가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학문에 입문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현장으로 나와서 제대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 생각하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다 하고 배척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해보고, 안 맞는 것은 가감히 버리시고, 맞는 것을 취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나만의 틀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이 맞고 내가 안 쓰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정말 안 좋은 것이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건 인연 따라갑니다. 세상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모르면은 하명차사입니다.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몇 대를 걸쳐서 태어나고 죽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이 명리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시각만, 힌트만 얻더라도 뜻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발전시켜서 나만의 간법들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문을 열어두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나무 숲입니다. 저기는 정말 나무 뿌리들이 온통 물에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생목은 목은요 해수에서 장생을 하죠. 해수에서 장생을 해서 자수해서 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전부 음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뭐라고 그러죠? 개수는 시체다, 그 다음에 감옥이다 라고 하는 게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모든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생명체들의 어떤 마지막을 함께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개수가 모든 생명을 멸한다 보시면 안 되겠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 개수 또한 아주 용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기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환경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바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아갈 바를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타인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나와 다른 타인을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평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그 사람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타인에게 제대로 쓰이는 것이고 타인도 나에게 제대로 쓰이게 되는 어떤 선순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쓰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을 조금이라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거의 수색목인데 거의 나무를 죽이는 수색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죽이는 수색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으로 보게 되면 살인 상생이라든지 관인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격국법에 그걸 논하기 이전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오행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근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산수칙 같은 어떤 살인상생, 관인상생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사실 공부에 큰 진전이 없을 겁니다. 모래성 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겠죠. 이론 체계가. 그래서 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순서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파트 나눠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도반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형적인 수색목이죠. 나무들은 익숙한 환경이죠. 익숙한 환경이고 이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 조금 기이한 형태로 지금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네들 인생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삶의 형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나를 수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도 자살방지 문구가 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4시간 마음 상담 전화 109. 아침 산책길에 여기서 앉아서 조금 쉬었다 가는 이 자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 물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라는 의식구조, 이 환경에 따라서 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두려워하거나 이 물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 자체는 속된 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본인도 잘 안 되는 거,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형태들도 다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타인들도 그렇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주명리의 공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건강하게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